아유르베다의 발전, 어쩜 다른 의미에서는 약초의 활용 범위가 늘어났음을 뜻할 겁니다. 인도 델리 인근의 코데칼 병원, 우리나라로 치면 국립병원쯤 되는데요. 이곳에서는 아유르베다를 시술함은 물론 지급되는 약들이 생약으로 지급됩니다. 그것도 병원 내에서 근무하는 약사들이 직접 만든 약이죠. Our medicine should be continued for a longer period. It's not within 10 days or 15 days we are not expecting results. It takes time, and when our medicine a patient takes periodically over a period of time, we get a positive response or a positive results in chronic lifestyle disorders or chronic problems. 복용하기까지 약을 만드는 데 드는 시간과 노력, 또 저장의 불편, 생약은 여간 까다로운 것이 아닙니다. 이런 결점을 감수하면서까지 환자들의 전파하는 이유는 오로지 하나, 안전성. 가장 자연적인 방법으로 치료하는 아유르베다이기 때문에 치료를 보조하는 약도 가장 자연적인 방법으로 쓰는 것이 옳다는 판단이었겠죠. Ayurveda, people all over the world are looking towards something different, something more than what allopathy has to offer them, or the conventional systems of medicine have to offer them. And people have realized that Ayurveda has a lot of strength in these areas, because Ayurveda is not only about the preventive part, and not only of the curative, but also preventive and promotive. So it is a holistic system of medicine. That is why there is a global resurgence of interest. Globally, people would like to get the benefit of Ayurveda, so many tourists come to India. 5,000년 역사가 집대성한 결과물에 그치지 않고 약초가 가진 무한대 가능성과 발견되지 않은 약초를 찾아 지금도 많은 연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런 노력이 있기 때문에 인도가 항공, 우주와 핵 분리, IT 분야와 더불어 의학과 제약 산업까지 세계 시선을 집중시키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세상이 복잡해지면서 사람들은 스트레스 소용돌이에 휘말려 삽니다. 마치 껌딱지처럼 착 달라붙어 잘 떨어지지도 않는 스트레스. 약간의 자극에도 마음은 물론 몸도 힘들어집니다. 스트레스라는 것들은 외부 자극에 대한 인체의 반응입니다. 한의학에서 볼 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외부적인 스트레스는 몸에 안 좋은 사기, 또 우리 몸에서 그거를 저항하는 것은 정기, 이렇게 봐서 정기와 사기와의 관계 속에서 인체가 그것을 견딜 수 있냐, 인체가 그걸 이겨낼 수 있냐의 문제를 갖고 스트레스를 보게 되죠. 자극을 받은 우리 몸은 카테콜라민과 같은 스트레스 호르몬이 분비됩니다. 이 호르몬이 단백질과 지방을 분해하면서 생긴 에너지가 심박수를 증가하거나 긴장하게 만들어 우리가 느끼는 스트레스의 형태로 나타나게 되는 거죠. 한의학적 관점에서 인간은 육체를 구성하는 정의 범주, 인간 고유의 특성인 사고와 판단을 하는 신의 범주, 그리고 이 두 범주를 잇는 기의 범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이 바로 기입니다. 기는 스스로 변할 수 있는 고유한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데, 사람이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완화했던 기가 변성을 일으키게 됩니다. 우리 몸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현상들, 우리 몸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변화에 대한 모습들을 기라는 용어로 설명을 합니다. 내가 화가 났기 때문에 뭔가 치밀어 오른다 라고 할 때는 그것은 기의 현상으로 설명이 되는 거죠. 즉, 그 사람은 화가 났기 때문에 기가 위로 치밀어 오르는구나. 이런 것들이 이제 기의 현상입니다. 칠정을 오행이라는 큰 법칙에 대비해 봤을 때 각각의 정서들은 서로 역동적 연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상생관계의 구도 속에서는 서로 상호작용 요소를, 반대로 상극관계는 상호 억제 조절의 요소를 가지고 있죠. 다시 말해서요, 분노의 감정에 쌓여있다면 오행적 상극관계에 있는 감정, 즉 슬픈 감정으로 분노를 억제할 수 있다는 겁니다. 쉬운 예로 화병 환자가 분한 마음을 계속 마음에 품고 있다고 가정해보죠. 그 상태를 유지하면 기의 변성으로 병이 생기는 2차적 변화가 생기지만, 슬픈 분위기로 눈물을 흘리게 한다면 분노의 마음이 수그러들 수 있다는 겁니다. 또 눈물을 흘린 것 자체가 뭉쳤던 기를 풀어주는 그런 효과를 가지고 있다네요. 정서가 기의 변화를 일으켜서 사람으로 병을 만든다라는 관점에서 볼 때
한약이 갖고 있는 어떤 기의 속성이 있습니다. 즉 기로 인한 병증을 기의 반대적인 이펙트를 줌으로써 치료 효과를 얻는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종합을 해보면요, 기를 조절하는 것이 최대 관건인데요. 지금까지 기를 조절하는 방법은 대개 한약이었습니다. 한약보다 빠른 향기, 향으로도 조절이 가능한데 말이죠. 풀을 통해서 뇌 변형계를 통해 그 뇌하 수체의 그 감정의 변화를 일으키는 호르몬 조절을 통해서 몸의 신체 밸런스를 이루게 되죠. 즉 한방에서 말하는 음양의 조화를 이루게 되는 겁니다. 향의 입자가 후각신경을 자극하면 바로 뇌신경에 전달하는 구조로 후각은 인체 오감 중 가장 민감한 감각이죠. 또 후각은 기억과 감정을 조절하는 신경회로와도 직접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이 이런 향기의 특징을 이용해 향기 치료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이름이 좀 생소하죠? 하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아로마 테라피와 같은 맥락입니다. 우리나라 한의학에서도 96년도부터 도입해서 현재 환자 치료에 적극적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주치료보다 보조치료 개념으로 많이 활용되고 있죠. 침이라고 하는 것도 일종의 그 자극이 더 예민하게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럴 때 이제 그 코에 있는 후각신경을 그 저희가 그 아로마 오일, 특히 그 이완을 하는 불안이나 긴장을 덜해주는 그런 오일을 그 코에다 발라가지고 그게 후각신경을 자극하면은 그 심리적으로 또 신체적으로 안정이 돼요. 그 상태에서 침을 놓으면은 그냥 침을 놓는 경우보다도 그 환자분이 훨씬 편안하고 더 안정되는 그런 효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저희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향의 기운으로 마음을 안정시키는 향기 치료. 의성 히포크라테스도 건강 유지 비결을 이 향기 치료에 뒀다고 합니다. 단순히 향을 맡는 것 말고도 관절이나 비만 같은 질환에는 라벤더나 마조랑 같은 오일을 활용해 마사지를 하기도 하죠. 또 아로마 오일의 향기 치료 효과와 한약재 본연의 치료 효과를 접목해서 상승작용을 일어나게 만든 향기뜸도 개발이 됐습니다. 만성질환 환자들에게 인기가 아주 많다고 하네요. 물론 향기 치료의 가장 기본은 훈증법으로 직접 향기를 쐬는 겁니다. 아직은 보조치료의 성격이 강해 활용하는 병원이 몇 없지만 자연치료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면서 향기치료를 찾는 환자들이 늘고 있는 시점입니다. 병원의 문턱을 높게만 생각하는 분들이라면 이런 방법도 있죠. 이곳은 충북 충주 외곽의 한 명상센터인데요. 많은 명상 프로그램이 있지만 단연 인기는 향기 명상이랍니다. 명상을 하기 위해서는 뇌파가 알파파 상태로 떨어지는 게 중요하거든요. 평소에 그 생활할 때는 베타파 상태거든요. 그런데 알파파 상태를 유지하기도 힘들고 바로 들어가기도 참 어렵습니다. 근데 그걸 도와주는 게 바로 향이거든요. 눈은 지그시 감으시고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은은한 향기가 몸속 깊이 퍼집니다. 향기 명상은 어떤 향을 맡느냐에 따라 사람 머릿수만큼 많은 명상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식물이 가진 고유의 향처럼 각자 하는 역할은 다르지만 몸과 정신의 불균형했던 기를 개선한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죠. 또 향기 명상 뒤에는 향기 오일을 가지고 림프 마사지도 합니다. 림프는 임파라고 하기도 하는데 혈관과 직접 연결되어 혈액순환이나 면역 체계를 보호하는 기관입니다. 보통 림프는 쇄골 밑이나 겨드랑이, 쇄부 쪽에 있어 손이 닿기 어려운데 이 림프를 마사지해 줌으로써 뭉쳤던 기운을 풀어주고 또 오일에 함유된 향기가 마사지 효과를 더욱 극대화줍니다. 그 향기 특성에 따라서 기분이 좀 이렇게 좋아지기도 하고 아니면 또 각성되기도 하고 그런 거를 좀 체험을 했고요. 그다음에 굉장히 편안한 느낌이 들었어요. 막연히 어디에 좋다는 것만 알았지 왜 좋은지는 잘 몰랐었는데 오늘 향기 명상하면서 선생님이
어떤 식으로 구체적으로 향기가 우리한테 영향을 미치는지 설명을 잘 해주셔서 그래서 아 이래서 여기에 좋구나, 아 이래서 여기에 좋구나. 어떤 특정한 향들을 맡게 되면 그것을 바로 이완시키는 그런, 즉 부교감 신경을 활성화시켜서 이완시키고 본래 가지고 있던 능력을 깨어나게 하는 그런 것이 식물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향기를 이용하게 되면 우리들이 요즘 스트레스로 인해서 야기되는 것들을 막아줄 수가 있는 거죠.